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아이디를 클릭하는 것보다 한 줄을 클릭하시는 게 낫죠. 한 줄을 클릭해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의 그 정보 쪽에 갈 수 있도록 클릭하면 이벤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데, 일반 내용은 여기 회원 정보를 그 등급을 바뀌려고 아니면 등급을 바뀌거나 아니면 상태를 바꾸려고 얘를 클릭하는 경우에도 얘가 어디 위에 있냐면 데이터 로우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로우 위에 있다 보니까 얘 클릭해도 이제 얘네들이 그 데이터 로우 위에 클릭 이벤트를 먹어서 얘가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지정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요 위에 올리면, 올리면 여기 클릭 이벤트, 이쪽에 데이터 로우의 클릭 이벤트를 무시시킬 수 있도록 없애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데이터 로우는 지금 클릭하면 여기다 아이디를 받아내고 아이디에 해당되는 회원 정보 보기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을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로우를 호출해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되시겠죠? 펑션 호출하세요. 펑션을 위에다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써놔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한 줄을, 데이터에 대한 회원 한 줄을 클릭하면 그 회원 상세 보기로 회원 정보 보기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시키는 처리를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처리해서 사용하세요. 그걸 이제 클릭하면은 이동시키는 거를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벤트 처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요쪽에 올라가서 클릭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이 돼서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되셨나요? 가게 돼서 걔네들을 이제 무시시키는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오프를 시키자. 그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온 시켜서 했던 요 클릭 이벤트를 오프 시키자. 그러니까 클릭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로우에 대한 클릭은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레이드나 스테이투스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근데 이제 제가 그 구조를 보니까 그레이드나 스테이투스가 아니라 그레이드나 스테이투스를 갖고 있는 요 위에 있는 div, 전체 div네요. div에 해당되는 곳에 저희가 그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버튼도 있죠. 버튼. 그 셀렉트 부분만 저희가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그레이드라고 집어넣었죠. 이해되시죠? 그 셀렉트 부분만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셀렉트 부분 말고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div에 해당되는 거, 바로 위에 거.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위에 있는 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마우스가 내려가면 이벤트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div, 위에 있는 거를 jQuery에서 위에 있는 태그, 바로 위에 있는 태그, 그 바로 위에 있는 태그가 부모 태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가 있고요. 페어렌트가 있고요. 페어렌스가 있어요. S가 붙어 있는 게 있고, S가 붙어 있는 거는 조상, 위로 계속 올라가면 찾고요. 요거는 바로 위에 거, 페어런트. 되시겠죠? 바로 위에 거. 그래서 바로 위에 거가 div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div를 찾아서 쓰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레이드나 스테이투스에 점 쓰시겠습니다. 점. 페어렌트 가로 갖고 페어렌트를 찾아서 거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div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클릭 이벤트를 무시시킨다. 되셨죠? 여기다가는 요거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해 본 거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 로우의 클릭 이벤트를 없앤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없앤다. 그 마우스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시 복원을 시켜놔야 되겠죠. 복원시키는 게 요 위에 거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요 위에 거랑 똑같은 코드를 이쪽에다 써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마우스가 빠져나왔을 때는 마우스 아십니다. 마우스 엔터나 마우스 리브를 쓰셔도 됩니다. 마우스 엔터 들어갈 때, 마우스 리브 떠나갈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마우스 오버 위에 올라왔을 때, 마우스 아웃에서 빠져나갈 때.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벤트는 동일한 이벤트입니다. 쓰시고, 요거는 이제 그 이벤트를 다시 할당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 로우에 클릭 이벤트를 다시 할당한다. 이렇게 해서 클릭 이벤트를 이제 다시 설정하는 거죠. 다시 설정해 준다. 얘는 이제 그 그레이드 스테이투스의 위쪽에 그 페어런스 div입니다. div 안쪽에 마우스가 들어갈 때는 데이터 로우를 없앴다가 클릭 이벤트를 없앴다가 빠져나가면 클릭 이벤트를 다시 설정해서 있게 만들어 줍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요거 이벤트는 지금 이제 마우스 오버나 마우스 아웃, 이 그레이드 스테이투스의 그 페런스 부분에 해당되는 마우스 오버나 마우스 아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레이드나 스테이투스가 바뀌면 체인지 이벤트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그 F12 눌러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시고, 여기 글자에서는 데이터 클릭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 로우를 클릭했다. 이렇게 이벤트가 나오고요. 등급에 올라가서 클릭하시면 아까 전에 그게 안 나와요. 이벤트는 TR이 전부 다 이렇게 TR입니다.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아시겠죠? 되셨나요? 얘가 마우스로 올라갔을 때는, 여기 클릭 이벤트가 안 났다는 얘기고요. 밖에서 클릭하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들어갔다가 클릭 안 되죠. 변경 클릭 안 나오죠. 근데 밖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로그를 클릭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요거는 이제 이벤트가 중복돼서 요 버튼 요 인풋 태그 셀렉트 태그 자체가 폼 태그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로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로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도 누르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클릭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없앤 거죠. 들어갈 때 마우스 잠깐 이벤트를 없앴다가 이게 빠져나오면 이제 이벤트를 다시 생기게 만든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클릭하면 나옵니다. CSS 부분은 그냥 한 줄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CSS는 우리가 외웠던 거 그대로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 리스트인데 이쪽에 스타일을 만드셔야 되겠죠? 스타일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스타일 태그인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로우에 대해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땡땡 H 오버 되시겠죠?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건 백그라운드,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바꾸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바꿔서 이제 좀 샵 쓰셔가지고 뭐 2020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손가락 표시 커서를 포인터 줘가지고 손가락 표시를 나타난다. 요 손가락 표시 얘는 백그라운드 배경 변경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새로 고침 하셔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손가락 표시도 안 나오네요. 커서가 H 오버 포인터 커서 포인터가 안 먹었어요. 이런 화살표만 나오고 백그라운드만 바뀌었어요. 어처구니 없네. 네.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테이블에서도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올라간 부분에 이제 손가락 표시하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걸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먹지 않습니다. 이쪽에 클릭하면 이렇게 먹습니다. 데이터로 클릭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이디 수집해가지고 요 아이디를 수집해서 그 페이지 이동하는 것처럼 이제 그 회원 정보 보기로 넘기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처리를 해서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가 클릭해서 이제 나가면 얘도 접어야 되는데 안 접히네. 접는 것도 한번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체인지 이벤트를 발생시켰어요. 그냥 있으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안 되고요. 체인지 이벤트를 발생하시면 이제 여기 체인지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주석 처리 디스파인드 디세이블드 펄스로 바꿔서 지금 얘가 바뀌었죠? 변경이 바뀌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펄스
되시겠죠? 예, 바꿔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변경을 해서 이걸로 변경을 하시면 이제 여기 관리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이쪽에 세팅 다 돼 있습니다. 1하고 9 되시겠죠? 바뀌었을 때 1하고 9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바꾸고 또 바꾸고 하시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꿔요. 일반 회원으로 바뀌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일반 회원으로 변경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되시겠죠? 요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딘가 정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보를 집어넣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셀렉트 태그에다가도 이제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밸류 값으로 쓰지는 못하는데 데이터로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숨기느냐? 데이터 다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그 그레이드 넘버죠. 그래서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이꼴 쌍따옴표 찍겠습니다. 찍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데다가 그레이드 넘버를 세팅하자. 길어서 엔터 치겠습니다. 긴 건 아니고 뒤로 가가지고 엔터 쳐서 그레이드 넘버를 이렇게 달러 중괄호 열고 그레이드 넘버 부여점 그레이드 넘버로 사용하시면 되죠.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부여점 그레이드 넘버를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선택하는 게 밸류 값으로 쓰면 얘가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이 돼서 처리를 할 수 있어 가지고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새로 고치 마세요. 새로 고치 마시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죠. F12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보시고요. 예. 네, 쓰시고요. 지금 여기 지금 하려는 거는 여기 셀렉트 태그에 지금 그레이드 넘버가 1로 되어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요거 일반 회원입니다. 관리자로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관리자로 변경해서 여기서 VAL 해서 밸류 값을 가져오면 얘가 9번이 되는 거죠. 선택된 거 9번이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 태그, 셀렉트 태그에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데이터 다시 그레이드 넘버를 가져오면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같으면 이제 요거를 변경을 활성화시키고요. 같지 않으면 변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같지 않으면 변경이 됐다는 얘기고요. 같으면 변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어딘가 데이터를 숨겨 놓으시면 돼요. 숨겨놨다가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로 발생시켜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체인지가 바뀝니다. 바뀌기는.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나면 여기 위에 올라갑니다.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세이블드 폴스로 무조건 만들자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이게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쓰시려고 그래요.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는 밸류 값입니다. 변경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알아내고 싶어요. 알아내는 것을 처리를 할 건데요. 처리. 맨 처음에는 그레이드 넘버, 변경된 그레이드 넘버, 레 쓰시고요. 체인지. 저희가 체인지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넘버는 밸류 값입니다. 클릭한 거, 이게 지금 디스 그레이드 넘버로 쓰겠습니다. 번호 데이터 체인지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데이터. 왜냐하면 얘가 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저것도 써야 되니까 상태도 써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상태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 넘버로 쓰시고요. 달러 디스 했습니다. 예, 바뀐 거는 점 밸류 VAL 가로 갈았고 세미콜론 이거고요. 그러면 레 쓰시고 원래 데이터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 달러 디스 쓰시고요. 점 데이터 가로 열고, 얘도 지금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이게 데이터 다시 데이터로 쓸까? 이게 통일성을 줘야 뭐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네? 데이터 다시 이거 쓸 때 통일성을 줘야 됩니다. 데이터 다시 데이터 좀 이상하긴 한데 받아올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데이터 다시 데이터 쓰시면 네, 데이터 다시 여기 상따표 찍고요. 데이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미콜론 사용하시고요. if 문장 주셔서요. 체인지 데이터와 같으면 데이터가 같으면 변경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disable true로 씁니다. disable true로 사용해서 쓰시고요. 얘는 true로 복사한 게 더해서
얘는 true로 만듭니다. true로 만들어 보자. 되시겠죠? 얘는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 버튼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해서 바뀌자. 한번 테스팅 해볼게요. 네, 새로 고침합니다. 예. 얘가 지금 지금 1번 회원에서 관리자로 바꿉니다. 변경하면 이게 변경이 된 거 보이시죠? 근데 다시 1번 회원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비활성화 된 거 보이시죠? 얘가 원래 게 1번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변경을 클릭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 알로스로 한번 찍어 보시면 되는데, 이 바꿀 데이터와 저희가 그 콘솔로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로그 가로 열고. 지금 원래 데이터, 이게 지금 체인지 데이터가 바꿀 데이터죠. 원래 데이터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원래 원본 데이터, 원래 데이터는 주시고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고요. 플러스 바꿀 데이터 콤마 쓰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꿀 데이터는 쓰시고요. 그다음 체인지 데이터, 체인지 n자 빠졌네요. 체인지 데이터 이렇게 체인지 n자 빠졌습니다. 같이 빠졌어요. 지금 같이 빠져가지고 동작은 잘 되죠. 잘 됐는데 어쨌든 체인지 데이터. 자 보겠습니다. 콘솔 보시고요. 그 콘솔 부분에 여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지가 없어서 오류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해 보시면 지금 이벤트 일어나서 제가 일반 회원을 관리자로 바꿔요. 관리자로 바꾸시면 언캐치 체인지 데이트라고 썼어요. 체인지 T자가 더 들어가요. 데이터인데 now defined. 지금 스펠링 틀렸어요. 체인지 줄 때 체인지 데이터 됐죠? 데이터 체인지 데이터. 예, 스펠링 틀려서. 예, 새로 고침 다시 1번에 와서 관리자로 찍어요. 그러면 지금 원래 데이터는 1이고요. 바꿀 데이터는 9번입니다. 됐죠? 근데 제가 지금 1번으로 다시 클릭하세요. 원래 데이터 1이고요. 바꿀 데이터 1이에요.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변경이 클릭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데이터 다시 데이터 속성으로 넣어둔 거를 가져와서 이게 원래 데이터고요. 그 바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꺼내가지고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이제 그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고요. 그 일반 회원에서 관리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데이터가 9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얘 다시 일반 회원으로 가면 얘는 다시 디세이블드해서 이제 원래대로 그 클릭 못하도록 만들고요. 탈퇴에서도 정상으로 바꿨어요. 그럼 변경으로 해서 그 원래 데이터는 undefined네요. 얘는 그 데이터 다시 데이터를 안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데이터 다시 데이터를 쓰셔야 돼요. 그 저희가 그레이드에 해당되는 것만 써놨어요. 그럼 여기 셀렉트에다가 여기다가 데이터 다시 데이터를 써놓는 거죠. 데이터 다시 데이터 이꼬로 성답에 찍으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스테투스 어딘가 데이터를 숨겨 놓으셔야 돼요. 숨겨놔서 이렇게. 자 이제 볼게요.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얘가 지금 탈퇴인데 얘를 정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원래 데이터는 탈퇴고 바꿀 데이터는 정상이다. 되셨나요? 그럼 변경이 활성화돼야 되죠. 되시겠죠? 근데 제가 바꿔서 얘를 탈퇴로 다시 바꿔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탈퇴고요. 바꿀 데이터는 탈퇴예요. 이건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릭 못하는 거죠. 이렇게 디세이블도 만들어서 클릭 못하게 만들었다. 넣는 다음.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핸들링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그 클릭했을 때는 여기 폼 태그에 여기 change-status.2 이게 액션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활성화만 시켜 놓으시면 데이터가 넘어간다. 아시겠죠? 넘길 때 1번 이 사람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 바꿀 사람의 아이디 되셨나요? 아이디가 필요한데 아이디가 폼 태그 안에 있으면 그냥 데이터만 넘기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히든으로 안 보이게 넘깁니다. 자, 인풋 태그 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인풋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로 아이디 이렇게 넘기십니다. 그 밸류 쓰시면 되겠죠. 밸류 이꼬로
이 사람의 아이디는 부요 안에 있습니다. 달러 주고 알고 부요.점 아이디 안에 있으시고요. 됐죠? 얘 안 보이게 타임 히든으로 해가지고 히든 안 보이게 해서 넣어둡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폼 태그도 마찬가지. 밑에 폼 태그도 아이디가 넘어가야 돼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의 얘는 그레이드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하자. URL이 서로 틀려요. change grade 넘버고요. 여기 URL은 change status 넘버 .to입니다. .to 위에 거는 change grade .to 됐죠? 네.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이 잘 되는지. 새로 오지 마시고요. 제가 데이터를 관리자로 바꿔요. 여기 관리자로 바꾸시고 변경 눌러요. 누르시면 이쪽에 넘어간 거 보세요. 체인지 URL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안 짰기 때문에 못 봐요. 아시겠죠? 이미 처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체인지 그레이드 넘버 해가지고 아이디 넘어갔죠? 이제는 사람이 그럼 그레이드가 9등급으로 지금 바뀌려고 그런다. 이 사람이 탈퇴한 사람일 거예요. 탈퇴인가? 탈퇴한 사람일 거예요. 아시겠죠? 탈퇴했는데 9등급으로 바꾸자. 이것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잘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페이지를 하잖아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페이지 처리를 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정보도 넘기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페이지 정보 또 넘겨서 처리를 해라. 되셨나요? 페이지 정보는 나중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둘 중에 하나만 개발을 해드릴 거예요. 예.